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어요? 좀 그 반의 흐름을 장악하는 학생이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홍 교관쌤은 어떤 스타일의 학생이었어요? 저는 되게 얌전하고, 얌전하고? 네, 되게 모범적이고, 모범적이고? 네, 솔선수범하지 않는, 네, 하지 않은?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안 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왠지 그래도 뭔가 그런 흐름을 뭔가 주도하고 뭔가 네네. 선봉에 서서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었을 것 아, 같은데요. 그런 건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쵸? 이제 제가 조금 그 나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나설 때는 확실하게 나서가지고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제 단합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반대회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거에서 이제 뭐 그런 팀워크를 네. 뭐 요하는 예. 그런 것들에서는 항상 이겼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있네요. 폭발할 수 있는 힘이 있네요.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네. 힘 있는 주도주가 필요해요.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학창시절에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주도주를 잘 색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끼워 맞춰봤는데 웃음을 왜 참고 계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점점 더 좋아져요. 멘트력이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주도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모임이나 이런 데서 네.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있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 분위기 자체를 이렇게 좀 끌고 가는 이런 주도 섹터라든가 주도주들이 분명히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다면은 주도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또 그게 명확하게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려고 네. 주도주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궁금해요. 지금 이제 주도주 알아보기라는 시간인데 알아보기? 자, 주도주 알아보기.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훈련병 네. 앵커님께서 이제 읽어주셔야지. 네, 주도주 알아보기. 네. 시장이나 섹터 및 테마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종목이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제가 아까 시황 브리핑 할 때 뭐라고 네. 그랬죠? 주도 테마가 약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순환이 돌고 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개의 주도 섹터 다 좀 힘을 못 쓰는 네. 시장이니까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문구를 인용을 했을 예. 때 지금 보세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주도주가 바로 이게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섹터나 테마가 해당이 되고 혹은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대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업종 또 성격. 네, 맞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돼요. 시대가 원하는 명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시대는 뭘 원하고 있을까? 지금 시대는 첨단 기술을 원하고 있고 지금 시대는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빠른 걸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과거에는 어떤 걸 원했죠? 과거에는 싼 거에 많은 거, 싸고 가성비. 큰 거, 싸고 예. 많은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생산이나 제조 같은 예. 것 이런 것들이 어때요? 시장을 주름 잡았죠. 주름 잡았죠. 그 실질적으로. 자, 그랬을 때 시대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지금 그러면은 주도 섹터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친환경, 친환경, 네. 그리고 디지털. 디지털, 네, 디지털. 여기에 디지털에 많은 게 들어가죠? 뭐 이제 IT? 통신도 들어가고, IT도 들어가고, 그죠? 예. IT 들어가고, 그리고 인공지능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디지털. 자, 친환경 디지털, 그리고 전기전자가 들어가죠? 전기전자. 전기전자. 자, 전기전자. 여기 뭐 때문에 그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결국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아무리 친환경이 날고 기어도 지금 현재 이 원자력이 뽑아내는 이 전기의 에너지 양을
감당할 수가 없죠. 예. 아무리 그래도.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거리감,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원전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원전 기술을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에 부합되지가 못한다라는 거 첫 번째.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열을 막 쬐거나 풍력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춰주지가 않아요. 인프라가요? 인프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예. 대한민국 지형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그쵸, 트렌드죠. 친환경이 이제 트렌드가 됐으니까 네. 시장이 원하는 분위기의 조건에 부합이 되지만 이거 역시나 이거에 부담되는, 이거에 아이러니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얻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충당시켜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부합이 되고 있고, 예.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차라든가 전기 드론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대가 원하는 배경이 맞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친환경은 잠깐일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 친환경이 아무리 친환경 그래도 이걸 인프라를 갖추고 이 환경적 요인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효율 좋은 게 지금 있잖아요. 효율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당장은 트렌디하게 지금 따라가지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또 이쪽으로 다시 순환이 돌아주고 이게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이게 지금 주도 섹터가 이렇게 있고 반도체. 반도체. 지금 이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친환경에도 들어가고요. 전기전자에도 들어가고 디지털에도 디지털에도 들어가요. 들어가네요. 친환경에 왜 들어갈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인프라. 친환경을 구축하는 인프라, 어떤 설비죠. 설비. 예. 이 설비에 반도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니까. 그렇죠. 들어가요. 전기전자 업종에 반도체 들어갈까?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가요. 그죠? 디지털 들어가야 어우, 들어가죠. 입 아프죠, 말하면. 자,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에 핵심이다. 충분히 이제 핵심이 되고 시대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이 부합하네요.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정도의 섹터가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으니까 얘들이 주도할 만하네. 네. 그죠? 이렇게 주도할 만하다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주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주도주가. 그러네요. 이렇게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1970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이 주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은? 70년대? 네네. 70년대는 글쎄요, 산업화? 그럼 산업화에서 맞아요. 지금 거의 근접했어. 근접했어요. 네, 산업화에서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산업화의 네. 딱 힌트가 그거 자체 힌트예요. 공장. 건설. 건설. 건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산업화, 건설. 네. 그쵸. 건설. 굉장히 핫했죠. 새롭게 지어져야 맞아요. 하니까. 계속 지어야 네. 되니까. 지금 이제 이거 개도국 시절이잖아요. 개도국 시절. 개발 도상을 한다. 그걸 개발 도상국이라고 하는데 예. 개도국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 뭐 이런 것들이 되고 1987년부터 88년도까지는 뭐가 있었을까요? 87년부터 88년이요? 네, 그때부터 시작을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글쎄요, 88 올림픽밖에 지금 딱 산업혁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들어왔잖아요. 그쵸. 산업화. 산업혁명이 들어왔잖아요. 이때는 개도국이었어. 네. 네? 이때는 뭐예요? 산업혁명이 산업화. 들어왔죠. 그럼 이때는 뭐가 핫했을까? 제조? 트로이카. 맞아요. 트로이카가 핫한 거. 제조 뭐 이런 것들. 네. 지금은 디지털. 4차. 네. 맞아요. 이 역사적으로 봐도 어때요? 주식시장을 선도했던 섹터들이 건설, 트로이카 이렇게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금융,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 섹터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시대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이 돼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게 핵심. 그리고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도주는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는 큰 수익을 위한 주도주. 한마디로 수익을 잡으려고 그러면 주도주 잡아야겠죠. 네. 그죠?
그러면 주도주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수명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 3년간 이어진다. 어떤 네. 수명이죠? 제가 아까 그 사람에 빗대어 얘기했잖아요. 네.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간을 가서도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람에 빗대었습니다. 제가 왜 사람에 빗대었냐면은 사람한테는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사람 언젠가 죽죠. 그죠? 죽죠. 수명이 다 되죠. 네. 그리고 사람한테 전성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다 전성기가 있어요. 네. 우리에게도 전성기가 있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그 인생 각각마다 전성기가 네, 있습니다. 대운이 터지는. 그렇죠. 뭐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전성기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그 전성기가 다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쭈구리 좀 되잖아. 그죠? 안 그래요? 쭈구리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쭈구리 될까 봐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쭈구리를 안 되려면 너무 전성기 때 진심이네요. 많이 예. 벌고 전성기 때 날개를 활짝 달아가지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 예. 예. 아, 얘 다 됐네. 아, 얘 감 다 잃었네. 그죠? 안 돼요. 그러기 네. 위해 항상 공부해야죠. 그죠? 종목에도 있어요. 예, 사이클이 있다는 네, 거죠. 종목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오. 주도주에도 수명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주도주, 아까 친환경 얘기했죠. 네. 친환경도 수명이 있습니다. 오, 아까 왜 수명이 있을까? 너무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주도주도 말고도 또 다른 주도주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쵸, 새롭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예요? 2020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는 치료제 백신이에요. 치료제 예. 백신. 그 이게 주도주였잖아요. 네. 2020년도 다 끌어갔잖아. 그쵸. 그죠? 코로나 관련주가 그 이거 수명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코로나의 움직임에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명이 있어요. 그 지금 코로나 섹터 같은 경우는 짧게 끝났어요. 수명이 수개월. 수개월에서 끝났잖아. 그게 이제 2, 3년까지 못 간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수명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마나 어떠한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면밀히 살펴야 될 거는 이 테마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아까 제가 성격 이야기했죠. 성격. 이 성격이 단기적인 성격인지 장기적인 성격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진짜 코로나가 10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주도주는 다 수명이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두 읽어봐 번째, 주시겠어요? 네. 주도주만의 사이클이 있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의 상승 사이클이다. 네.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네. 최소 3개월 이상의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내야지 주도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계속 올라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개월 동안 못 오르고 한두 달 동안만 오르는 종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단기 주도주라 그래요. 단기 주도주. 단기 주도주.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단기 테마예요. 이해되셨죠? 예. 단기 테마 들어보셨죠? 예. 그게 이제 단기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반짝하고. 반짝하고. 근데 이제 3개월 정말 정확한 주도주는 뭐냐면은 3개월 이상의 상승 사이클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섹터들이 정말 제대로 된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2차 전지. 계속 가죠. 201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움직여줬어요. 그죠? 지금 2021년도죠. 예. 아까 2, 3년. 아, 그죠? 맞네요. 계속 끌고 와. 이런 애들은 진짜 주도주인 거예요. 그죠? 최근에 모트렉스 볼까요? 모트렉스 정보 돌파해가지고 완전 올라갔죠. 예. 그죠? 근데 이 모트렉스는 2019년도 12월, 11월부터 계속 반짝 하다가 또 죽었다가 또 반짝반짝 이랬던 종목이에요. 주도주. 이런 섹터들은 최소 2, 3년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길게는 6년까지도 가요. 길게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자,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25년 동안 주도주예요. 네, 코스피 주도. 네, 코스피 주도. 네. 자, 그리고 또 세 다음 번째, 읽어주세요. 네. 유통 물량이 보장되는 중대형주에서 속출된다. 맞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주도주가 되려면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야겠죠. 그쵸.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겠죠. 예. 그럼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죠. 몰리죠. 근데 물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면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죠. 예. 유통 물량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을 때도 충분히 그 사람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통 물량이 모여가지고 사고 팔고가 원활하게 유동성을 보장이 돼야 되는 종목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대형주에서 속출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우량주들.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이제 종목에 해당되는 거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도주를 보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하게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주도 섹터를 봐야 돼요.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왜냐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종목만 봐야 되면은 중대형주에 국한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네. 주도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좀 까다롭죠. 근데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섹터 안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테마 안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어때요? 섹터 하나로 낙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중소형주, 잡주들도 조금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같이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략을 할 때는 주도주를 체크해가지고 그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차라리 테마나 섹터를 파악해가지고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파악하는 게 더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네. 소형주는 주도주가 될 수 없다. 네. 방금 이야기한 거에 저 연결선이에요. 그렇네요. 네. 유통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매매 수량에 제한이 있으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형주는 주도주가 될 수 없고 중대형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는 주도주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를 몇 가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요목조목 공략을 해보는 게 더 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아주 명쾌하네요. 네, 다음입니다. 방법? 네, 주도주를 알아내는 방법. 이제 이거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에 이 챕터에서는 주도주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루 동안의 지수 움직임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시장은 매일같이 돌아가요. 주말 빼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게 마감 시황이라는 게 올라오잖아요. 마감 시황이 있고 뭐 어제 시황이 있고 오늘의 시황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마감을 볼 때는 뭘 보죠? 종가도 보고 네, 뭐가 맞죠. 올랐는지도 그쵸. 보고. 그렇죠? 그거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MTS에서도 볼 수 있고 HTS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HTS가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어플 같은 게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루 동안의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이 있고 외인이 있고 그죠? 개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체별의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얘는 어디로 몰렸고 얘는 어디로 몰렸고 얘는 어디로 몰렸는지 이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이 하루만 봐서 될 게 아니라 어때요? 매일매일 살펴보다 보면은 데이터가 나오죠? 네. 그럼 최근에 한 달 동안, 최근에 보름 동안 가장 어디로 많이 쏠렸을까?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도주가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도주가 될 거라고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마스크 관련주나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요. 그 외인이나 기관이 먼저 선매수가 많이 들어가서 등락률이 많이 보였었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이게 단기니까 사람들이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들은 눈치를 못 가고 있다가 뒷북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주도주가 미리 만들어진 주도주가 나중에 네.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차트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상향.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얘들이 왜 여기로 왜 몰렸을까? 최근에 한 달 데이터를 보니까 이쪽 섹터, 이쪽 테마에 지금 많이 몰리고 있어. 그죠? 그럼 이럴 경우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그럼 여기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테마가 가지고 있는 힘, 이 테마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재료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 정도 노력은 해야겠죠. 그 정도 노력 안 하면 어떡해. 그죠? 그 정도 노력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지금 뒷북치고 있는 사람들 많죠. 예. 근데 반도체 외국인이랑 기관의 매매 동향을 작년 매매 동향, 2019년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얼마나 많이 편중되어 있는지 다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 어때요? 지금 막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개인 투자는 항상 뒷북이라는 겁니다. 미리부터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혼내기보다는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네.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기관이나 이런 큰 어떤 단체 같은 예. 경우는 돈이 많아요. 저거 많아요. 많아요. 응. 얘들이 몇백억 여기 그냥 묻어두고 1년, 2년 그냥 장투해도 네. 지장 없어요. 그죠? 근데 개인들은 어때요? 돈이 상대적으로 적죠. 상대적으로 많이 적죠. 예. 그죠? 적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투자 금액 자체가 생활권과 가장 밀접해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것 같습니다. 많아요. 그럼 중간에 돈이 필요한 일이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죠.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럴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부동산을 팔기보다는 주식을 주식을 팝니다. 왜냐면 빠르니까. 예. 그죠? 참 이게 그래서 안타까운 게 얘들은 돈이라도 많고 이렇게 오래 묵혀둬도 큰 타격이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아 이거 내가 한 3년만 끌고 가도 아 이거 진짜 대박 칠 것 같은데는 알고 있으면서도 3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극히 드물어요. 네. 인생이라는 게 새옹지마잖아요. 예. 당장 내일 아침에 일도 모르는데 살다 보면은 급전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투자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전 매매는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좀 들어간다라고 좀 네. 생각하시면 좋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100%를 다 먹진 못해도 우리 김밥 꽁다리 있죠, 꽁다리. 이런 것만 봐도 꽁다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얘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테마, 그 섹터에 대해서 먼저 사전 조사를 해보고 모멘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돈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예, 다음 겁니다. 최근 1개월 동안의 테마 동향을 살펴보죠. 네, 테마 동향. 테마 이거는 투자 주체를 살펴봤잖아요. 투자 주체는 뭐예요? 누가 뭘 사고 뭐 파는 거를 본다 그러면은 최근 1년 테마 동향은 뭐냐면은 주체를 떠나서 어떤 테마가 최근 1개월 동안 가장 핫했었나? 어떤 테마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했는지, 어떤 테마가 지금 이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움직여줬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파악을 해보고 나오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1번 카테고리, 2번 카테고리, 3번 카테고리. 그러니까 어떤 뭐 테마, 어떤 테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리스트를 딱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살펴봤던 리스트에 부합되는 하나가 딱 있네. 그럼 요거는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이해 안 이해됩니다. 되시면 안 되는데. 네.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예. 네. 투자 주체별의 매매 동향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디에 많이 몰렸는지 리스트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예. 우리가. 그럼 테마 동향을 다시 살펴봐야겠지. 그럼 테마 동향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몇 가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겹치는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애들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상승률 상위 종목과 거래량 상위 종목을 체크하자. 네. 상승률이 상위 종목인 애들은 그날의 힘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슈팅. 재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 이 종목이 계속 나오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주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 테마를 살펴보니까 한 달 동안의 테마 동향과 일치하는 종목이 있네? 그죠? 근데 여기에 주체별 매매 동향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얘는 주도주가 진짜 그러네요. 될 확률이 더 높은 높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래량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거래량 없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거래량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거라서 이렇게 가다가 거래량이 요만큼만 터져도 거래량 터졌다라고 하는데, 거래량은 뭐에 비례된다? 주가와 비례된다. 아시겠죠? 주가와 비례된다. 1,000원짜리가 100만 주 터진 거랑 10,000원짜리가 100만 주 터진 건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비례된다? 이전 거래량과 상대적 계산을 해야 된다. 이전 거래량. 이전 거래량이 맨날 1,000주, 2,000주 이런 유동성도 없는 종목이 갑자기 하루 만에 10만 주 터졌어요. 그럼 여기 그 거래량 차트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거 욕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농담. 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럼 속으면 안 되겠죠. 그쵸. 웃음 타지 마시고요. 자, 뭐예요? 1000주, 2000주 있다가 10만 주, 5만 주 터지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속으면 안 되죠. 5만 주 뭐 그렇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고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 것이 많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의점. 주의점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주도주라 해서 꾸준하게 가진 않는다. 네. 이거는 응.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네. 주도주라고 해가지고 빨리 꾸준하게 상승하진 않아요. 예. 3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6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너무 믿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으로. 주도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네. 점. 맞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 코로나 잠깐 계속 코로나 얘기해서 죄송한데 코로나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코로나 초기에는 어떤 게 주도주였어요? 진단 키트, 마스크. 맞아요. 그럼 그 중간쯤에 됐습니다. 진단? 아, 치료제? 저 백신? 치료제. 네. 치료제. 말붓 거의 이제 백신. 네, 맞아요. 백신. 바뀌잖아. 계속. 예.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네.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아, 정말 아프네요. 상승 시기에 물리면 장투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뒷북 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뒷북 치면은 되게 어때요?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주도주 된 지가 언젠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주도주가 끝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반도체가 지금 완전 고점 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도주라고 해서 여기 샀어. 그럼 이게 내려와요. 그리고 또 횡보를 해. 물론 다시 재상승을 해주겠지. 왜냐면 반도체는 미래 가치에 부합되는 거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 뭐예요? 아파요. 아파 있는 거예요.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도 중요하다. 뒷북 치지 말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네. 주도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시간 관계상 말을 못 해드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싶고, 저와 소통하면서 주도주도 하나쯤 한번 가져가 보고 싶고, 주도 섹터 나도 한번 맛있게 좀 이렇게 수익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셔가지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쪽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집 또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수익을 주도하는 주도인이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종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